한비던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말에 호남을 방문하는 등 호남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4월 보궐선거 후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출동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혁신도시 한국전력 직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비돈전이 영광 앞바다의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단 방류한 양이 수십 톤입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작동시켜야 하는 감시기는 켜지도 않았고 방류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광 앞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한빛 원전. 원전 안에서 착용하는 방호복을 세탁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건데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방사능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한비던전 1호기는 29톤에 달하는 액체 폐기물을 영광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는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능 농도가 전혀 감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 배출된 겁니다. 1시간 단위로 감시기 측정 결과를 기입하는 절차 역시 방류가 이뤄진 2시간 20분 내내 빠뜨렸습니다.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절차가 지켜져야 되고 적게는 1년 정도 원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원전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한비던전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배출 7시간 전 채취했던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검출됐고 방류가 이뤄진 다음 최종 확인한 결과 방사성 물질 배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그게 당연히 우리가 검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나오니까 이제 배출하는 절차를 타복타복 다 스텝을 밟아간 거고, 그런데 그 스텝 중에 하나를 어떤 개인의 어떤 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누락된 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 미이행에 대해 한비던전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원전은 해당 직원을 경징계하는 한편 보안을 위해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말에 광주 전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당직에 호남 출신도 중용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의장에 광주 북갑의 간기정 의원을 임명했고 수석 대변인에는 해남 진도 완도의 김영록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였던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김영록 의원을 낙점한 것은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시는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끔 제가 정말 공정하고 사심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오는 1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지를 광주 전남으로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의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어떤 질책,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차가운 여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표가 보여주기식 호남 챙기기를 뛰어넘어 스스로 친노를 개혁하고 비노와 반노를 껴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호남 민심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 경쟁자였던 박지원 의원의 화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 역시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던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게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서구울 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정권 교체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 대안 제시 능력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저희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당의 수권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울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한 후보는 조준성 새누리당 광주시당 전 사무처장과 김하중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천 전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설지 신당에 참여할지 등을 놓고 고민한 뒤 이달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정치 개혁을 위해서 4월 달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궐선거 3곳 가운데 서구을을 해볼 만한 대상으로 판단하고 득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국민모임 후보와 예통합진보당 후보 등이 선거 전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4월 서구을 보궐선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 명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목포 해경 1, 2, 3정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1, 2, 3정의 정장 김모 경위는 이때 세월호에 가장 근접해 있던 공무원이자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승조원들에게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만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배 안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퇴선을 유도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진도 VTX와 세월호와 거신 내용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뒤에 약 한 20분 후 9시 40분에서 40에서 50분 사이에 어선들이 약 30-40척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경위는 1, 2, 3정의 방송 장비로 퇴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 조치만 내려졌다면 최소 56명의 승객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법정 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떨궜고 방청석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단에 있는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고 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와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난구조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을 처벌한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지휘계통에 있는 이들을 배제한 채 현장 책임자 한 명에게 묻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두고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 2013년 추석 선물로 업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대신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노 청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1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해진 곳이 있습니다. 요즘엔 온정의 손길마저 뚝 끊겨버린 복지시설인데요. 한국전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80여 명의 원생이 생활하는 나주의 한 복지시설.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간식이 맛있게 익어가고 한쪽에서는 고사리 손들과 함께 즐거운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찾는 이가 없어 조용하기만 했던 복지시설에 한점 봉사단원들이 방문하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른 겁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잊지 않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온정의 손길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복지시설도
올해는 한전 봉사단 덕분에 그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원봉사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시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곳뿐만 아니라 한전은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260여 개 사업소별로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 공기업의 장점을 살려 독거노인과 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의 전기 설비까지 무료로 점검해줄 계획입니다. 최고의 공기업에 걸맞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지원 또 많은 사랑을 앞으로 베풀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 지역 64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은 한전이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 밀착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재현 기자였습니다. 신임 광주 고검장과 지검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희관 광주 고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검찰이 되자며 특히 다가오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고, 김혜수 광주지검장은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이들을 위해 따뜻한 검찰이 되자며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앞두고 안전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벚꽃 명소인 광주 상록회관을 부동산 회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4년 전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나왔던 상록회관이 38차례나 유착된 끝에 지난해 10월 아파트 건설사 관련 법인에게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548억 원으로 벚꽃이 만발의 도심 명소로 자리 잡았던 상록회관은 앞으로 아파트 건설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KT 광주정보센터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장성 사과와 영광 굴비, 한평 한과 등 지역 특산품과 함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가 최고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2015 에픽스 포럼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유엔과 유대회 조직위가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윌프리드 렘케 유엔 스포츠 특별보좌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간다의 22살 장애인 소녀 아디아 카투삽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또 양악선 기계체조 선수와 남현희 펜싱 선수, 이명주 파페라 가수 등이 참가해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대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광주시 교육청의 정보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심 위원장은 USB 등 휴대용 저장 장치도 사용 전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300여 개 학계 중에 37곳은 아예 등록하지 않았고 100여 개 학교는 절반 이하만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복사기를 도입할 때는 완전 삭제 기능이 있는 제품을 도입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구입한 제품 중에 30에서 40%는 기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0대 정신질환자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누문동의 한 주택에서 30살 박모 씨가 57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동생을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박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